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보통 일요일에 있는 경기들로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은 한국 경기까지 포함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 경기는 월요일부터 이제 배팅이 가능해서 지금 그 경기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코스타리카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국내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일본에 저는 좀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경기 때 좀 이변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전반전의 경기력은 일본이 많이 밀렸어요. 독일 상대로 독일이 워낙에도 잘하기도 했었고 결정력이 좋은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었다면 일본이 그 경기에서의 좀 실점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이 코스타리카와의 경기 때 모습들을 보면 코스타리카가 확실히 뭐 수비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수비에서의 그 모습들이 촘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그 독일과의 경기 때의 모습이나 아니면 월드컵 예선 또는 친선전에서의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코스타리카의 수비로 좀 막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이 제공권을 활용한 축구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빌드업이나 이런 패스 플레이를 좀 하는 플레이들이 많아서 또 공격진에서의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타리카의 상성에서 코스타리카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가 그렇게 실점을 하게 됐었을 때 코스타리카도 완전히 수비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게 어쨌든 지금 월드컵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 스페인 상대로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타리카가 스페인전처럼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코스타리카가 만만한 팀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한 그 수비적인 공간들을 일본이 지난 독일전에서도 역습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오히려 내줌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대량 실점까지도 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2점 차 이상의 승리까지도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2점 차 이상의 승리, 일본의 핸디캡 승, 일본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모로코의 경기고요. 배당의 수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무승부에 대한 느낌도 좀 듭니다. 모로코가 이 월드컵 예선 때 모습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전력 자체가 지금 이번 연도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 전에 비해서는 좀 폭발적인 그런 모습은 좀 많이 공격에서의 화력은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스쿼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모로코 상대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지금의 벨기에의 모습들 그리고 모로코의 모습을 봤었을 때 모로코가 저는 괜찮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밸런스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벨기에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벨기에 스쿼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힘겹게라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벨기에 지금 스쿼드나 이 경기력이 그 정도로 강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로코 상대로도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서 득점 자체가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벨기에가 이기더라도 힘겹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벨기에 1점차 승리, 벨기에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캐나다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쪽, 해외에서는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은 크로아티아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 은 저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주축 자원들의 나이가 좀 이 노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크로아티아의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캐나다도 어쨌든 이 월드컵 예선에서의 과정들도 물론 뭐 유럽과 이
캐나다가 있는 쪽에서의 그 예선전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 예선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을 캐나다가 보여주기도 했었고 경기력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상대로 저는 지금의 크로아티아라면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으로 저는 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긴 합니다. 캐나다의 전력도 괜찮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이 득점력이 저는 좀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크로아티아 핸디캡 패배, 캐나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페인 대 독일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저도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으면 독일 상대로 승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조 1위냐 2위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패배하면은 탈락입니다. 탈락의 확정에 거의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독일이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반 초반부터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스페인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스페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지금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독일이 어쨌든 일본과의 경기 때 패배하긴 했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상대로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페인이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프로토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승, 두 번째는 벨기에 언더, 세 번째는 크로아티아 핸디캡 패, 마지막 네 번째는 스페인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1개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베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5번, 두 번째는 벨기에 언더, 세 번째는 크로아티아 핸디캡 패를 가져가 봤고 5.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